시중에서 나와 있는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고가 임플란트는 스트라우마 임플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, 그 임플란트는 스위스에서 생산을 합니다. 그러면 어떤 품질적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은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지호입니다. 제가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임플란트 얼마야?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. 얼마라고 대답하기 힘든 게 브랜드 차이들이 있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술들이 추가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오늘은 어떤 브랜드나 어떤 추가 시술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 결정 요소는 브랜드입니다. 브랜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 원산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입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산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하는 단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시중에서 나와 있는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고가 임플란트는 스트라우마 임플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, 그 임플란트는 스위스에서 생산을 합니다. 스위스에서 생산단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. 아무래도 그 국산 임플란트들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떤 품질적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은, 제가 써본 결과로는 외산 임플란트, 정밀 기계 가공의 강국인 스위스나 독일에서 생산된 임플란트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결감이라든지 기계적 정밀도가 좀 더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수입과 국산을 보통 원하신다면 국산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산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어느 병원에 가서도 일단 관리받기 쉬운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한 10년,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산 임플란트들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임플란트들과 좀 품질적 차이가 확실히 있었어요. 현재는 그렇게 품질적 차이도 많지 않고 10년, 20년의 시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들도 국산 임플란트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, 국산 임플란트 중에서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보신 걸 선택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. 왜냐면 워낙 그것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로는 임플란트 시술할 때 어떤 추가 시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. 많이들 아시는 고리식술이 있습니다. 고리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이식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, 또 이식되는 양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모르시는 수식이긴 한데, 잇몸을 이식하는 수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을, 잇몸살을 이식하는 수식들이 있는데, 특히 앞니 같은 경우나 어금니 같은 경우에 환자분의 발치 전에 너무 염증이 심했다든지 이러면은 뼈가 아니라 잇몸 자체가 좀 관리하기 힘든 형태로 좀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들은 뼈이식과 더불어서, 아니면 뼈이식 후에, 아니면 임플란트 심은 후에 추가적으로 잇몸을 이식해서 잇몸을 좀 관리하기 편한, 저희가 포지티브 스트럭처라고 불리는데, 그런 걸 이제 형성해 주는데 좀 도움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. 입천장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, 본인 걸 떼는 경우도 있고, 인공재료도 있긴 있어요. 제일 좋은데 진짜 아파요. 예, 뗀 자리가 거의 비어 있으니까 살이 이만큼 도려내고 여기 비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프죠.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식 중에 선택적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.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잘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지 못한다는 이런 수식들이 있는데, 고리식을 했을 때 뼈가 잘 되게 하는 재료들이 있어요. BMP라든지 PRF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외산이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, 외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받으실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정이나 수면 요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런 수식들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긴 해요.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식들의 좀 비용은 어느 정도 고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임플란트 시술을 안내받다 보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의 브랜드나 종류,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 시술에 의해서 가격대가 아주 다양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이런 시술들은 사실 또 같은 재료나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병원마다 좀 가격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, 가격대도 비교해 보시고 의료진의 경력이나 양력도 잘 보시고 하셔서 환자분께서 만족하시는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지호였고요. 오늘 전해드린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